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교재 48페이지 되겠고요. 48페이지 나와 있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들어가도록 합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책 68페이지고 68 왜? 뭐 이상해? 왜 했잖아. 지난번에 그 앞에까지 했잖아요. 규산형 광물 나와 있는 그지? 그래서 68페이지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나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나 공통적인 게 있다 그랬어. 퀴즈에도 냈었는데 구성하는 원소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산소와 탄소? 규소. 제일 많은 게 산소였고 그 다음 규소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쓴 답 중에 제일 많은 거 쌤이 좀 살짝 함정을 박아놨는데 다 걸려들었더라고. 그 주기율표상에서 A하고 B가 같은 세로줄에 있었고 C하고 F도 같은 세로줄에 있었지? 응? 그래서 A, B, 쉼표 찍고 C, F라고 쓴 친구들이 한 명 빼고 다 했어. 너가 제대로 썼지? 니 제대로 썼냐? 니 그렇게 썼냐? 응. A하고 B는 화학적 성질이 같지가 않지. A가 수소잖아. 그걸 노리고 해봤는데 그렇게 답을 쓰겠거니 했는데 역시 덥석덥석 다 물었더라고. 그리고 8번인가는 정답이 규산염 사면체가 정답인데 탄소화물이라고 쓴 친구도 맞다고 해준 게 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그냥 선생님이 원래 규산염 사면체라고 쓰게 하려고 그걸 보고 이제 감남석으로 보이니까 그냥 독립형 구조로 돼 있는 그렇게 쓴 친구들이 있었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성분 또는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생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두 가지가 이 산소와 규소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68페이지 보면 핵심 집기에 생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단백질의 형성, 그 다음에 핵산의 형성, 그리고 DNA와 RNA의 비교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용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유기물이라는 것도 있고 무기물이라는 것도 있어. 유기물에 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죠. 뭐가 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고 배웠던 지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핵산, 이런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칼슘, 칼륨,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여기는 무기염류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염류? 무기염류라고 써놨다고. 물과 무기염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기물인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유기물과 무기물이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 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거 DNA, RNA라고 써 있는데 참고로 핵산을 줄여서 쓰면 NA야. 핵이 영어로 누클리어, 산이 ACID, 엑시드라고 얘기하거든. 뭐 발음 기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엑시드 또는 에이시드라고 얘기하는데 누클리어릭 엑시드 그래가지고 NA로 끝나는 걸 다 통틀어서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산에는 디옥시리보스 핵산 또는 리보스 핵산 줄여서 DNA, 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DNA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RNA라는 말 들어본 적도 있지? 있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들어봤을 텐데 mRNA 계통의 백신 그냥 백신이 중요한 거지 니한테는 mRNA 백신 막 이런 말 썼단 말이야. 응? 참고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고 RNA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애인데 좀 있으면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물과 무기염류 같은 무기물과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되어 있는 유기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68
오투과학 68페이지 통합과학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은 탄소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탄소화합물이 뭐야? 탄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탄소화합물 굉장히 많다 그랬죠? 자, 물 봅시다. 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물 하나씩 보게 되면 생명체는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여기 얘기했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중학교 과학의 어떤 책에 이런 거 써 있었어. 우리 몸은 물단지. 이게 뭔 뜻이야? 응? 뭔 뜻일 것 같아? 우리 몸은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지질 순서로 되어 있다고. 중학교 5초에 있었던 것 같아서 한 얘기야. 그거 기억나죠? 안 나네 표정을 보니까. 그지? 기억나요 그런 거? 없어요? 기억 없어? 없어도 할 수 없고. 그만큼 우리 몸에는 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많으면 70%까지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런 이유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돼 있지. 비열이 뭐야? 진짜 비열이 뭐야? 어떤 물질 1g 또는 1kg 정해진 양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비열이 큰 물질이 있고 비열이 작은 물질이잖아. 그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지가 않아. 그 반면에 비열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가열하면 온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구리선 같은 경우 가열하면 금방 뜨거 있잖아. 이게 숟가락 뜨거운 국에다 담궈놓고 좀 이따 만지면 뜨겁지?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심하면 그렇게 온도가 쭉쭉 변한다고. 그지? 반면에 물은 어때? 안 변해 잘. 그래서 물을 뜨겁게 하려면, 물을 차갑게 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물이 비열이 작았으면 진짜 1분 만에 먹을 수 있어. 그죠? 자, 비열이 커서라는 말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비열의 뜻은 어떤 물질 1g 또는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비열이라는 단어 뜻 알고 갑시다. 어떤 물질 1g,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화학 시간에 실험할 때 킬로그램까지 잘 안 쓰니까, 과학실을 실험할 때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이거를 비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열을 주로 단위로 어떤 걸 쓰느냐, 열량의 단위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쓰거든요. 그지? 그리고 단위는 그램, 몇 도씨. 그래가지고 1g을 1도씨 높이는데 몇 칼로리 필요하다. 또는 단위를 키워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 어떤 경우에는 단위를 칼로리로 안 쓰고 줄이라는 단위 써서 줄 퍼 칼로리 도씨 쓰기도 하고, 킬로줄 퍼 킬로칼로리 도씨 쓰기도 해요. 이거 어차피 KK 약분하면 이거 되고 KK 약분하면 이거 되는 거 알지?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를 높이는데 몇 칼로리 필요하냐. 참고로 칼로리라는 단위는 물을 기준으로 나서 물을, 비열을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단위로 쓰면 1이에요. 1. 응? 그래서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라고. 밥 한 공기 먹으면 약 몇 킬로칼로리? 3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보통 한 끼 식사가 평범한 사람들 한 700에서 800kcal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가늠하면 되겠지. 그지? 응? 자, 이렇게 비열이 커서 또 그래서 물로 돼 있어서 좋은 게 비열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은 또 어떤 소질이냐면 용해성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용해성이 좋아요. 여기 지금 없는 내용이라 그래. 그래서 뭐 영양분을 운반한다든지 산소를 운반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용매가 됩니다. 용매가 뭔지는 알잖아. 그지?
잘 녹여서 다른 거를 운반하는데 쓸 수 있다고. 혈액 이동, 뭐 땀, 뭐 체액의 이동 등에도 대부분 물이 관여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갈게요.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뭐 체액의 혈당량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체액의 염분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 인, 칼륨, 칼슘, 나트륨 등의 그런 성분들이 무기염류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뼈나 이나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뭐 그런 성분들하고 관여한다고. 또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여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뇌까지 전달할 때도 이런 나트륨과 칼륨 같은 성분들이 그 세포 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자극이 전달된다. 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탄수화물 이제 구성 원소 보세요. CH5라고 돼 있죠. 그지? 주요 에너지원이다. 중학교 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람당 4kcal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돼 있었고,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같은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봐봐. 플러스 강의의 2번 보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포도당이거든? 응? 그러니까 포도당에 이런 게 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자기 혼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단당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단당류. 이렇게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을 단당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형태의 당이란 뜻이에요. 이당류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이당류니까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엿당, 그 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설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맛이 나는 거야. 응? 참고로 과당도 단맛이 살짝 나긴 합니다. 다당류,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자, 여기서 감자 전분 이런 거 본 적 있냐? 주방에서? 응? 감자 전분이 거의 99% 녹말이거든? 응? 단맛 나게 안 나게? 감자 전분 뜯어가지고 숟가락에 넣고 혓바닥 한번 딱 대봐. 맛이 어떤 줄 알아? 없어. 맛이 맛없어 이게 아니라 맛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 다당류가 되면 단맛이 안 난다. 니네 밥도 처음에 그냥 먹으면 별로 단맛 안 나는데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지. 그지? 그게 이제 2당류 이하로 떨어지면 단맛이 좀 난단 말이야.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단맛 안 납니다. 자, 아무튼 다당류, 2당류, 단당류라는 표현을 써서 탄수화물을 좀 표현한다. 왼쪽에 있던 셀룰로즈라든지 글리코젠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당류가 됩니다. 대부분 다당류는 저장될 때 그 형태로 저장이 돼요. 뭐 될 때? 뭐 식물의 열매 속에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옥수수를 키워봤는데 옥수수에 저장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근데 영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옥수수까지, 가지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울토마토까지 오는 그 중간에는 포도당이나 과당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안 느껴진다고요. 뭐 그때 뭐 맛볼 이유는 없지만.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줄임말이 이게 여기 봐.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 탄수화물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얘도 탄소화합물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 볼까요? CHON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소량의 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에너지원이며 얘도 그람당 4kcal를 내고, 효소나 우리 몸에 뭐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 소화효소 등등의 효소나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 또 항체를 구성하는 성분, 이런 것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콜라겐도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콜라겐 잘 먹잖아, 그게. 하리보. 돼지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나 먹을 일이 별로 없지. 좋아하시는 분 있죠? 나 어렸을 때 안 먹었는데 지금 먹지. 참고로 니네 하리보도 뭐를 만든 줄 알아? 하리보 또 뭐 있냐? 마이구미 이런 그 무슨 류의 과자라고 그래야 돼? 젤리 과자? 젤리 과자는 기본적으로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식품용에 쓰이는 콜라겐의 원료의 대부분은 뭐예요? 돼지 껍데기. 그래서 그냥 하리보 같은 경우도 뒤에 성분표, 뭐 원재료명 보면 가로치고 콜라겐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가로치고 돈피라고 써 있는 경우 있어. 돈피가 뭐야? 돼지 껍데기. 응? 자,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이랑 같이 뭐 고기 구워 먹다가 어른들은 옆에서 돼지 껍데기를 구워서 소주 한잔 사시고 니네는 하리보를 옆에서 먹고 있으면 똑같은 거 먹는 거야. 응, 그지? 상황이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지질로 갑시다. 구성 원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면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구성물이다. 자, 중성지방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지방이고요. 그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게 중성지방이고요. 인지질은 주로 세포막의 주성분. 뭐 예를 들면 니네 계란 삶아서 삶은 계란 보면 껍질 까고 나면 속에 얇은 막 같은 거 있지. 그지? 그게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돼. 계란이 세포 몇 개로 있을 것 같아. 계란. 자, 떠올려봐. 자,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 선물 줍니다. 계란이 세포가 몇 개로 돼 있을까요? 자, 선착순 2명. 도전! 땀이 나는다. 나의 표정이야. 자, 정한. 계란이 세포 몇 개로 돼 있을까? 포기. 지수. 내가 답을 세포 몇 개로 돼 있을까라고 하면 눈치상 뭔가 깔끔하게 끊어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냐? 한 개입니다. 한 개. 세포 한 개. 왜? 여기 표정. 오, 놀라운데? 그렇게 큰 세포가 있어? 야, 얘 머리만한 세포도 있어. 타조알. 타조알도 세포 한 개야. 응? 세포 분열을 하기 전. 응? 알겠지? 그래서 그 껍데기가 인지질이란 말이야. 삶았을 때 그 얇은 막 보이는 거. 알겠지? 자, 그런 거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의 성분에 들어있는 지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 CHON에다가 인까지 들어있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그대로 줄거.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또 단백질 합성에도 이용이 됩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핵산.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저장, 전달, 또 합성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녀석을 DNA라고 하고 전달하거나 합성하는 거를 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RNA도 또 두 개로 구분해서 전달하는 애들은 메신저 RNA, 그래서 mRNA라고 하고, 합성하는 거는 뭔가를 새로 끄집어내서 새로운 정보를 번역해낸다. 유전 정보,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필요한 걸로 끄집어낸다 그래가지고 translate라는 단어 써서 tRNA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무기물과 유기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중에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백질의 단위체. 단위체가 뭐야? 단위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단위체. 아까 포도당이 있으면 단당류라 그랬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이당류라 그랬고, 이것들이 많이 결합하면 뭐라 그랬어? 마늘 다짜 써서 다당류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럼 이 다당류, 다자, 마늘 다자, 다당류 중에서 녹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그럼 녹말의 단위체는 뭐예요?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프로젝트가 켜 있었어. 뭐 글자가 찍히는데 봤더니 제가 아파. 응? 그러다지. 자, 하여튼 아미노산이며,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이 되고, 생명체에는 총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몇 종? 20종류. 자, 단백질의 형성,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줄까요? 펩타이드 결합. 무슨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써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 조금 오래된 책에는 펩티드 결합이라고도 나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미노산이 20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20종.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5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뭔가 어떤 단백질, 효소라고 쳐볼게요.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효소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봐봐 여기 1도 되고 1, 2, 3, 4, 5도 되고 1, 5, 4, 4, 4도 되고 이 앞쪽에 들어갈 게 20종류가 있지 가능성이. 두 번째 것도 20종류 가능성이 있지. 이러다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개수보다 효소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몇 중이란 뜻이야. 펩타이드 결합이 2중, 3중, 4중으로 다 되어 있는 걸 통틀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서 한 줄로 될 수도 있고 T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꺾인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막 구겨진 종이처럼 막 엉켜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런 것도 있고 결합 순서 11111 121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조합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또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과 이런 것들이 결정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을 녹인다, 얘는 녹말을 녹인다, 얘는 호르몬으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 얘는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다양한 물질들로 바뀐다고. 자, 펩타이드 결합 따로 빼 있습니다. 발표해 놓으시고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결합을 우리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알겠죠? 지금 보면 아미노산 1번하고 아미노산 2번이 세로로 결합을 했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근데 화살표 위에 지금 물이라고 돼 있죠? 1번과 2번이 결합해서 뭐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H2O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쪽에는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붙어버린 녀석을 끈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물이 빠져나오는데 잘 봐.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이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이 됐냐면 둘이가 그냥 단순하게 마치 레고 블럭 끼우듯이 끼우고 가지고 점점 큰 애가 되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개, 그러니까 결국 2개 이상의 물질이 2중, 3중, 4중으로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우린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합 반응. 2중, 3중, 4중으로 합쳐지는 반응이란 뜻이야. 이런 중합 반응에는 쌤 좀 전에 레고 블럭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계속 끼워지기만 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갈 만한 게 없지. 그냥 알아서 끼우면 끼워지잖아. 그렇게 중합되는 경우를 우리는 첨가 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붙기만 하면 돼. 어떤 변화가 생기질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든지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여기처럼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얘기는 둘이 합쳐지고 조금 여기 봐. 둘이 합쳐지고 서로 약간 쭈그러든 거야.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간 거야. 이런 경우는 약간 축약되면서 합쳐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 항상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수반됩니다. 동반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다. 우리 물 빠진다라는 걸 무슨 말 써? 세탁기에서 하는 거. 탈수.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한다고. 자, 거기
물이 빠져나갔는데 거기 그 그림에다가 쓸게요. 탈수 축합 반응. 축합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축소되면서 합쳐진다는 뜻인 거고, 첨가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결합만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야. 별 변화가 없이. 그래서 아무튼 펩타이드 결합은 무슨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서 탈수. 이 탈수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쭈그러들면서 합쳐졌지? 그지? 수축하면서. 자, 저렇게 용어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반복돼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된다.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4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여기 지금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거 해놨잖아. 그지? 이 단백질을 만약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거기 보면 알겠지만 진한 보라색, 크림 보라색, 진한 초록색, 크림 초록색 한 4개 정도로 돼 있죠?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4덩어리 정도로 구성되고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들어봤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의 종류와 구조 때문인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외울 건 아니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3번에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의 구조가 간단하게 구조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뭐 영화에서 봤든 책에서 봤든 이런 식으로 막 짝대기로 화학식이 연결되는 거 본 적 있죠?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식? 구조식. 구조식을 보면 굳이 H 2개짜리를 왜 위아래로 쪼개놨을까? 이 모양이 갖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에도 아니 C 하나에 O 하나에 OH면 아니 그냥 O 2개 H 이러면 안 돼? 안 돼. 요 모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부르고요. 작용기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전자들의 수를 짝대기 하나, 2개,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을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화학식의 한 종류예요. 자, 본 내용으로 가시고 단백질의 기능, 몸의 주요 기능 구성물질이 된다.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뼈를 구성하는. 또 생리작용 조절에는 거기 보면 효소, 호르몬이란 말 써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효소가 하는 일이 뭐야?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 역할하는 물질이에요. 촉매. 그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는. 왜냐면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라고 보기 좀 힘들어.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더 잘 일어나다 보니까. 따라서 이렇게 사람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도와줄 만한 녀석이 필요해. 이게 없으면 너무 느린 거지. 응? 그래서 효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걸 촉매라고 부르고요. 효소도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작용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등등등. 그죠? 체내 수분량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항체 성분으로 몸을 보호하는 데 관여하며 항체가 안티바디거든. 말 그대로 뭐야? 항체. 항체잖아, 항체. 뭔가 외부에 병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서 싸우는. 어렸을 때 이미 그런 거 봤어, 안 봤어? P3총사 막 이런 거잖아. 호기심 딱지 안 봤어? 몰라? 응. 호기심 딱지 않은 사람. 응. 왜 이거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알아? 그거 되게 유익한. 어렸을 때 아니고 한 초등학교 4학년. 맞아. 선생님 딸이 어렸을 때니까는 선생님 딸이 지금 3학년이거든. 응. 니네랑 한 5살, 4살 차이 나잖아. 걔가 어렸을 때 엄청 했던 거라서 얼결에 같이 봤어. 거기 보면 P4총사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P 이러면서 적혈구, 백혈구 막 내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다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항체 역할을 하니까 백혈구도 일종의 항체지, 그지?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백혈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백혈구랑 비슷하게 외부의 병균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을 그런 성분들을 항체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지?
나서 싸우는. 자, 이런 것도 단백질로 돼 있더라. 그럼 단백질로 돼 있으면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열에 약해. 한 4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그냥 구워져 버립니다. 익어져 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어버린다. 알겠지? 궁금하면 머리카락 불로 한번 싸질러 보세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불이 있어야 싸질리지. 자, 그 다음에 C. 핵산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핵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줄여서 NA라고 쓴다. NA. 핵산. NA. 근데 뭐뭐 있다고? DNA와 RNA라는 두 개가 있다고. 자, 핵산의 단위체 일단 이거 외우자. 아까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있었듯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있습니다. 핵산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라는 녀석과 당이라는 녀석과 여기에 염기라는 녀석이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염기는 그린 사람 많아요. 참고로 인산은 말 그대로 P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단 작용기가 되겠고요. 당 그러면 아까 포도당, 엿당, 설탕 할 때 그 당이야. 당인데 모서리마다 탄소가 들어가. 그 탄소가 여기 봐. 5개로 되어 있는 당이라서 5탄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C 6탄당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6개로 만들어진 당.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포도당이 C6H12O6 12, 6이거든. 6탄당.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붙어있는 당은 5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5탄당. 알겠지? 자, 그리고 염기라고 붙어있는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유전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염기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뭘로 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키가 크고 까맣고 하얗고 뭐 털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단 말이지. 알겠니? 그리고 이 염기에는 4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A, T, C, G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지금 DNA 얘기하는 겁니다. DNA 핵산 중에서 DNA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아데닌. 뭐라고요? 아데닌. T는 타이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 요렇게 됩니다. DNA는 요렇게 되는데 참고로 RNA는 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체가 또 있어요. 염기가 있어요. 요렇게 염기설이 조금씩 다른데 자 볼게. 여기 그래서 5개를 묶어놓은 거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까지가 있는 게 DNA고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으면 뭐라고? RNA가 되는 거라고. 앞에 건 DNA, 뒤에 건 RNA. 자, 뭐 좀 이따 볼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계속 인산과 당과 염기 이거 하나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인산과 당과 염기를 묶어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라고.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여기 봐. 그럼 여기 이제 지워볼게. 요 5탄당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그럼 또 여기에도 분명히 또 무슨 5탄당이 붙어 있겠지? 그지? 5탄당이 붙어 있고 또 여기에 또 염기가 또 붙어 있고. 응? 이런 식으로 염기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밑에 또 다른 이 여기가 또 인산과 붙어 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5탄당이 붙어 있고, 어떻게 된 거야? 5탄당이 붙어 있고, 여기에 또 염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폴리라는 말 계속 나오죠?
이것들이 쭉 연결돼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연결되면 이거를 한 줄로 쫙 그려버리는 거야. 한 줄로. 이거가 당 인산 몇 개 붙었는데 이것들이 한 줄로 쫙 연결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또 이렇게 쭉 그렸는데 흰색 가닥 하나만 있으면 노란색 가닥 색깔은 선생님 이미 넣은 거니까 가닥 하나만 있으면 RNA인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가닥이면 DNA라고 얘기하고 한 가닥이면 RNA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책 봅시다. 이런 핵산의 종류에는 방금 썼듯이 DNA와 RNA가 있는데 이제 줄거면 끝나. DNA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 줄거놓고 이중나선 구조라는 말에다가 줄거놓읍시다. 두 가닥이면서 이중나선 구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당이란 녀석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오각형이라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둘 다 당이 오탄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탄당의 이름이 달라. DNA의 D자는 그 당 성분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되어 있고 R이라는 녀석은 그냥 리보스라고 되어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용어니까 저런 용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자고. 알겠지?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녀석이 그 오각형의 이름이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디옥시리보스에 염기로 붙어 있는 애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되어 있더라. 반면에 리보스라는 녀석에는 여기에도 역시 염기가 붙어 있는데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요렇게 유라실이라는 녀석이 유난히 튄단 말이야. 자, 이걸 보지 않으면 유라실이 안 들어있고 참고로 RNA에도 유라실이 없는 RNA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침 하필 유라실이 한 개도 없이 아데닌과 사이토신과 구아닌으로만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얘가 DNA인지 RNA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힌트가 숨겨져 있겠지. 한 가닥이다. 그러면 이거 RNA인가 보다. 유라실이 박혀 있으면 그냥 당연히 RNA인가 보다. 그럼 왜 저렇게 특이하게 RNA만 저렇게 유라실이라는 특이한 염기가 박혀 있느냐? 짝퉁이라는 힌트야. 짝퉁.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내 유전 정보가 되는 거고 RNA는 그거를 복사해서 갖고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중인 애야. 왜?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걸 만들려고. 일종의 설계된 거지. 원판은 아니고. 만약에 니네가 저기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고 하는 고서들이 옛날 도서들이 있는 그런 뭐랄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막 삼국사기 원본을 저 책 대출 좀 해가도 되죠? 그래가지고 삼국사기 원본을 대출해간다.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응? 삼국유사 원본을 대출해간다. 저 2주 맞죠? 대출 기간 이러고 앉아있으면 저 미친 또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내용을 못 보게 하긴 하지. 서점에 가면 솔직히 책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원본하고 똑같은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찍어가면 되잖아. 아니면 그거 가지고 모조품을 하나 써도 되고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지?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그걸 가지고 정말 진퉁이랑 비슷한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작정하면. 그래서 RNA는 저렇게 유라실이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야. 나는 짝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설계도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사용하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거기 보면 DNA 얘기했고요. 유전정보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핵 소개라고. 유전정보 저장하는 건 핵 소개. RNA는 한 가닥이라는 말 써 있고요. 그래서 단일 가닥 구조라고 써 있고 오각형으로 된 당이 리보스란 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탄당이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다음에 유라실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거.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아까 mRNA 합성하는 거
tRNA 이런 녀석들이 있더라. 그리고 4번의 별표. DNA에 들어있는 염기가 DNA라고 되어 있죠. DNA에 들어있는 염기래요. 일단 이거 싹 지울게. DNA에 들어있는데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응? 이중 나선 구조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상보적 결합이라고 되어 있거든.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지금 여기다가 인산과 당과 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요거 자체를 여기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할게요.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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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 막 이상해졌네? 이쪽에다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에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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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타이드 한 이 정도까지 해버릴게요. 여기 쌤이 지금 임의로 막 숫자 쓸 거야. 응? 숫자가 아니라 기호를 쓸 거야. 예 막 쓸 거야. 뭐 해볼까? A, C, C, G 또 뭐 해볼까? T, T, T 뭐 별로 없냐? G, A, T 이렇게 썼다고 쳐봐. 상보적 결합이 뭐냐면 노란색 가닥에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염기 배열이 되어 있으면 서로 마주보는 곳에는 그거에 딱 서로 마주보는 곳에 짝이 따로 있는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아데닌하고 마주보는 곳은 무조건 타이민이고 사이토신하고 마주보는 건 무조건 구아닌이고 구아닌하고 마주보는 건 무조건 사이토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타이민 앞이면 아데닌, 타이민 앞이면 아데닌, 타이민 앞이면 아데닌, 구아닌 앞에는 사이토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알아들어요? 아데닌 앞에는 타이민, 아데닌 앞에는 타이민, 타이민 앞에는 아데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간색 선을 만약에 준다면 그 마주보는 곳에 있는 정보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보통 암기를 할 때 아데닌에 대해서 상보적인 거는 타이민 서로 이렇게 서로 사이토신은 구아닌. 그래서 책에 써 있는 거랑 다르게 생지 일부러 이렇게 묶어놨어. 알겠지? 저거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RNA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한 가닥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김에 왜 그 얘기를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RNA가 있대. 뭐 한 가닥이니까 RNA일 가능성이 있죠? 그지? 여기다가 쌤이 써볼게요. 아데닌, 사이토신, 또 뭐 있을까? 구아닌, 그 다음에 아데닌, 그 다음에 타이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 이게 만약에 DNA의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다. 그러면 타이밍이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잖아. 그지? 응? 이거를 나중에 핵 바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DNA 중에 한 가닥이라고 하면 핵 바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RNA야. 만드는 게 RNA. 그럼 여기 RNA에다가 뭐라고 정보를 찍어서 나가느냐? 아데닌 뒤에는 뭐가 붙는다? 유라실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 똑같아. 사이토신은 구아닌, 구아닌 뒤에는 사이토신, 아데닌 뒤에 유라실, 타이민 뒤에는 아데닌 이렇게 해서 나가. 그래 버리면 여기 있는 유라실과 여기는 유라실 때문에 이 녀석이 핵 속에 있는 DNA 중에 한 가닥을 복사해서 나온, 그러니까 틀을 찍어서 나온 복사본이구나, RNA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다시 원본 DNA를 재조합을 해보자. 재조합이라기보단 재생시켜보자. 재생. 원래 이 원본을 만들자고 유라실이었어? 그럼 원래 아데닌이었나 보지? 구아닌, 사이토신이었나 보지? 사이토신이었나 보지? 구아닌이었나 보지? 아데닌이었나 보지? 타임이었나 보지? 봐봐.
그대로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RNA 역할이 이거라고. 어디로 끌고 나간다고? 핵 바깥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핵 바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한다 그래서 이 한 가닥을 이렇게 RNA로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릅니다. 솔저라는 뜻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한다. 전사라고 한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AGCT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누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해서 염기서열이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DNA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유전 정보는 DNA 염기서열에 저장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ACC라고 돼 있으면 이게 어떤 호르몬을 또는 어떤 효소를 만드는 정보, GAT라고 하면 또 GAT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이름, 아미노산의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보통 3개씩 묶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거든. 이게 지금 어디쯤에 나오냐면 조금 뒤쪽에 나오나 아마 그럴 거야. 잠깐만 찾아볼게. 뒤가 아닌가? 어디에 나오냐면 159페이지 펴보세요. 한참 뒤쪽에 나오는 거긴 한데 선생님 지금 이거 임의로 만든 거잖아. ACC라는 게 그 159쪽 밑에 표 있나 봐봐. ACC 지금 막 지어낸 거라도 아마 있겠지? 있지. 트레오닌이라고. 그럼 이 아미노산 이름 중에 여기는 트레오닌이야. GAT 있나 봐봐. GAT 어디 있냐? 아 이거는 지금 RNA를 한 거니까 T는 없네. 요거 보자고. CUA 볼까? CUA 있냐 없냐? CUA 있네. 왼쪽 아래 류신이라고. 그지? 요 위에 거 내볼까? UGG 있나 보다. UGG 있네. 트립토판 이런 식으로. 그지? 찾을 수 있겠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찾을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를 가진 아미노산이 이거를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UGG는 트립토판을 지정한다. 그럼 여기 트립토판과 류신이 붙어 있으면 얘는 호르몬이 땡이라는 호르몬이야. 얘는 땡땡이라는 호르몬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응? 신기하지? 응.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얘는 저렇게 생기고 쟤는 저렇게 생기고 쟤는 저렇게 생기고 쟤는 허옇고 얘는 시꺼멓고 이런 식으로 막 다 정해지는 거라고. 누구는 머리카락이 직모고 누구는 곱슬이고 너는 파마했고 막 이런 식으로. 파마가 맞잖아. 아니야? 자연이야? 오, 돈 벌었어. 오. 잘 나왔는데? 뱃속 파마? 엄마 뱃속 파마? 아닌 것 같은데. 저 미용실 약간 느낌 나는데. 자, 그건 그 얘기고요. 이렇게 유전 정보는 DNA 염기서열에 저장되므로 염기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가 있더라. 밑에 개념 쏙쏙 한번 보겠습니다. OX예요. 단백질은 효소와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맞나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그지?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우리 몸은 물단지라 그랬죠. 2번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런 거 무지하게 낼 거야. 다음 주에 또. 많은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서 긴 사슬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연결돼 있으면 폴리라는 말 붙는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폴리라는 말은 폴리누클레오타이드에도 붙었었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3번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3번에 인산과 가가 뭐야? 당이랄지 당, 오탄당, 그지? 그 다음에 염기, 이거에 결합해 있는 우리 보통 핵산의 단위체, 얘 이름을 뭐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가는 당이라고 쓰면 되겠지? 굳이 오탄당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구조적 규칙성. 쌤이 지금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면서. 그리면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단백질은 단위체가 뭐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거 헥산 아니었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었고요. DNA나 RNA를 구성하는 성분, 그것들이 헥산이라고 했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그리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긁어놓으시고,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몇 종류 정도 된다고? 20종류. 몸을 구성하는 이것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입체 구조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게 몸을 구성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DNA는 뭐로 돼 있대요?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다고 돼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계속 결합하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염기서열을 가진 DNA가 형성되고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150 몇 페이지에 다시 이 내용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하다가 바로 뒷단원으로 연결해서 미리 해버리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 니네 알다시피 이렇게 해놓고 또 한 책 이만큼 딴 데 나가면 리셋돼 있잖아. 그치?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니네 지금 선행 수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득이 되려면 머릿속에 최소 반은 남아있어야 돼.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한 60%, 70%, 한 3분의 2 정도 남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 남겨가는 애들을 별로 본 적은 없어. 근데 니네들은 그랬으면 좋겠어. 일단 눈빛이 달라. 여태까지 몇몇 애들에 비해서. 응? 여기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지금 고1 올라가지 않는 친구도 한 껴있긴 해요. 응. 그냥 고등과정 선행하려고 수업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여튼 중3 위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내년 가서 이거 까먹지 말고 있으라고.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시험 보는 거야. 사실은 알다시피 시험 보는 게 학교 시험 스타일은 안 보잖아. 그치? 물론 그러다가 내가 한 두세 문제 같은 경우 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감각 떨어뜨리지 말라고 좀 길게 내는 거고, 다음 주에는 좀 그런 문제 반 정도 낼 생각입니다. 지금 반반. 단답식 반, 그 다음에 학교 시험식 반, 이런 식으로 내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시험지가 아마 2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머릿속에 제발 기억하고 있으라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헥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아니라 헥산은 일단 뭐다? 유전 정보의 저장, 전달에 관여하는 탄소화합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헥산이 뭐지? 몰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죽여버리겠어. 알았어? 죽이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과 헥산이 결국 뭐한다?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것도 다 바로 이 때문이다. 단순 무식한 애들도 있지만 단순 무식하지 않잖아. 그지? 니네 막말로 이 중에 그 뭐라 그러냐? 뭐 MBTI? 그게 뭐야? 성격도 다르고, 뭐 온갖 거 다 다르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사람. 자기 MBTI가 뭐다. 뭐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뭐 INFJ라고 자기가. 네. 뭔 줄 알아요. 그 말이 뭔 뜻인지 알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마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쌤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그 쌤은 MBTI가 뭐예요? 그 사람은 말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일단 아는 게 아니잖아. 일단 몰라. MBTI라는 단어만 알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지금 혈액형 뭐예요? AB형이요. AB형은 천재 아닌 바보라던데. 그러면 걔랑 놀기 싫어요. 난 네가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응? 혈액형이랑 그럼 뭔 상관이야. AB형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AB형 주변에 AB형 많다던데. 하여튼 쓰잘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쓰잘데없는 얘기들. 자,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형, 색깔, 크기, 모양 이런 게 주로 이제 이 유전 정보가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밑에 이중나선 구조의 특징에서는 선생님 말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서 보고 갈게요. 오른쪽에 확대된 그림 봐봐. 여기 알록달록하게 해놨지만 선생님은 아까 알록달록하게는 안 했지. 이렇게 연결돼서 아데닌 맞은편에는 타이민이, 구아닌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 그 다음에 또
아데닌이 구아닌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거기 보면 이쪽에 있는 줄은 얘 한 가닥이고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이쪽에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염기와 염기끼리 예를 들면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을 해 있지. 근데 점선으로 연결돼 있지. 점선이 두 가닥으로 연결돼 있지, 그지? 한 가닥으로 될 수도 있고 두 가닥으로 될 수도 있고 세 가닥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분자와 또 다른 분자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수소결합도 쌤 지금 말한 것처럼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여기 DNA 있으니까 쌤이 여기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모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은 수소결합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야. 원래 수소결합도 이게 이유 따로 정해져 있어. 분자와 어떤 특정한 분자가 이웃한 분자에 있는 플루오린, 산소, 질소와 유난히 강하게 결합하는 윌킨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수소결합이니까 수소는 관여하겠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아데닌이나 타이민이나 사이토신이나 구아닌 속에 수소 원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물질이잖아. 유전 물질, 그지?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 원소보다 훨씬 큰 개념인 거라고. 그래서 수소결합은 분자 내의 결합이 아니라 분자 외의 결합 중에 좀 센 결합.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자, 위에 Q1.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공통적으로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밑에 Q2. DNA 이중나선의 안쪽에는 염기끼리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해요? DNA라고 돼 있어. 그럼 아데닌 맞은편은 타이민, 구아닌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라는 녀석이 결합하게 된다. 되니? 자, 내신탄탄에 역시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71에 내신탄탄 문제 4번이냐 3번이냐 4번? 4번 볼게요. 4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몸을 구성하며 항체의 성분이다. 맞지? 우리 몸은 물단지라 그랬으니까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라고. 맞는 말이고 단백질에는 DNA와 RNA 이건 핵산의 종류죠. 핵산의 DNA와 RNA 니은 틀렸고요.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됩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근데 또 DNA, RNA하고 연결되긴 했었지. 그지? 아까도 말했지만 DNA나 RNA가 염기 배열을 쭉 해놓으면 그 염기가 트립토판을 지정하든지 류신을 지정하든지 뭐 또 다른 거 뭐 지정하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5번 단백질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으면 다가 단백질인 거야. 아까 앞에 이제 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설정을 해놨었어. 그죠? 응? 자, 아무튼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다가 단백질인데 이거를 만드는 녀석 나에다가 써. 펩타이드 결합이 지금 알록달록하게 막 사탕처럼 연결돼 있지.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무슨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그 기억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펩타이드 결합.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봐. 위에 주황색과 밑에 노란색이 결합해버린 위에 있는 주황색과 밑에 있는 노란색이 주황색과 밑에 있는 노란색이 결합한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무슨 결합을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뭔데? 지금 여기를 기억이라고 해놨어. 이거 기억 연결하는 거.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보는 거야? 아미노산이라고 보는 거지.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 기억이라고 돼 있고 이게 펩타이드 결합인 거죠. 그쵸? 아까 펩타이드 결합 얘기하면서 이완됐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서 뭐 빠져나온다고? 물 분자 같은 거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지? 자, 아무튼 기억이 형성될 때 물이 한 분자가 첨가가 된다가 아니라 빠져나온다가 돼야겠죠? 가는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20종류가 들어있다. 오케이. 가장 최근 정보에 의하면 2개 정도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배우고 가장 최신 이론에 그렇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거 나온 게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책에 딱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높은 꼭대기라는 의미의 그 책 거기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굳이 22종류라고 써 있는데 또 그거 읽어본 애들이 20종류라고 쌤뭐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솔직히 한마디로 끝냅니다. 잘나셨어요. 그냥 20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학 교수님도 다 20개라고 알고 있어요. 나에서 다로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까? 나에서 다로될 때는 뭐야 그냥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것들이 막 구부러지고 접히고 하면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야. 굳이 펩타이드 결합이 또 일어날 일은 없지. 이 답은 니은. 그 다음에 뒤에 7번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거다. 인산과 당과 염기인데 문제 속에 DNA를 구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지. 그지?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은은 염기잖아. 염기.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 맞고 기억은 디옥시리보스, 니은은 염기. 왜 이게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예요? DN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응?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여 단위체를 이룹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개수비로 얘기한 거야. 답은 5번이고요. 8번 두 종류의 핵산. 8번에 왼쪽 거는 이중가닥이에요. 그지? DNA고요. 오른쪽 거는 그 중에 한 가닥을 되게 크게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한 줄로 쭉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거 그린 사람 맘이니까. 가는 DNA, 나는 RNA. 1번 틀렸고 가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랬으니까 또 틀렸고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몇 개?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붙어있는 거 4종류가 되겠죠? 나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는 유라실이 있냐? 그치, 유라실 붙어있는 게 결정적인 RNA를 알려준 정보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다는 당과 인산의 정보를 저장한다? 생명체의 형질을 저장하는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는 겁니다. 나는 DNA가 아니라 RNA니까 아까 말했지 저장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저 요거까지 오늘 하고 좀 셔트할게요. 1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73페이지 1등급 도전 문제인데 1번에 보면 1번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1번 A가 탄소화합물이고 에너지원이다. 근데 그 세 번째 힌트에 질소를 포함하는 게 누구야? B하고 C지. 지금 B는 뭘까? 탄소화합물인데 에너지원이 아니래. 아, 문제 보기에 위에 써있어. 녹말과 단백질과 DNA 중에서 에너지원이 아닌 B가 DNA야. 그럼 A하고 C 중에 단백질과 녹말이 있겠지? 근데 질소를 포함하는 게 단백질이니까 A가 녹말이고 C가 단백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는 여러 분자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B는 머리카락과 뼈를 구성한다. 머리카락과 뼈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 틀렸고 C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 단백질 아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러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답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2번에 왼쪽 가에 있는 거는 그림으로 앞에서 그려져 있었어.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68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에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있었냐 없었냐? 있었지? 이거를 그냥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써놓은 거야. 거기 NH2 써놓고 NH2 써놓고 C 위에 R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H 그 다음에 COOH. 아까는 여기다가 C에 O 따로 OH 따로 이렇게 놨잖아. 그지?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써버린 거야. 좀 더 간단하게. 결론은 뭐냐? 그냥 가는 아미노산이라고. 가는 아미노산이고. 아직 여기까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그지? 핵산의 단위체인. 그지? 자, 생명체 내에서 단위체의 종류는 아미노산은 한 20개 있다 그랬고 나는 몇 개 있어? 나 뉴클레오타이드. DNA에 4개,
RNA 4개, 뭐 많아봐야 8개, 막 겹치는 거 빼고 5개라고 비교도 되는 거니까. 아무튼 가가 훨씬 더 많죠? 두 분자의 가가 연결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지? 나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세포막의 주성분 아까 인지질, 지질, 지방의 주성분이었단 말이야. 지방으로 된 거였단 말이야. 해당이 없네요. 답은 기억, 니은. 자, 3번 봐봐. 우와, 뭐가 있어 보이지? 우와, 이런 문제를 내가 푼다고 막 되게 멋지지 않냐? 가가 뭐냐면 기억이 얘야, 기억. 이번에 있던 NH2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니은은 뭐냐?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기억에다가 아미노기. 니은은 이게 이름이 아미노기. 얘는 카복시기라고 부릅니다. 카복시기 또는 카복실기. 요새 표기가 바뀌어가지고 카복실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때는 카르복실기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카복실기. 르를 빼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오른쪽 것도 모양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지. R1, R2라고만 써있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1번 아미노산, 얘는 2번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거를 좀 결합시켰다는 얘기야.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6글자네? 나도 글자인 줄 알았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밑에 거기 초록색으로 박스되어 있는 거 CONH라고 되어 있지? 이게 펩타이드 결합의 그냥 가장 변형적인 모양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축합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정도 되겠죠? 기억은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 뭐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해서요. 맞고요. 나는 펩타이드 결합 맞고요. 이와 같은 결합이 반복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4번. 기억에다 써봐. 기억이 뭐야? 인산. 그지? 니은도 있냐? 니은은 뭐야? 니은은 당. 그럼 디귿도 있겠네? 디귿 어디냐? 염기. 리을은 뭐야? 리을. 리을도 염기네? 염기인데 이름이 다르죠? 지금 디귿자리는 맞은편에 아데닌이 붙어 있으니까 염기는 타이민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뭐로 돼 있어요? 리을. 리을 앞쪽에 뭐가 있어? 앞쪽에. 리을 앞쪽에 아데닌이 있으니까 아데닌이냐? 아니라 C구나. C.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리을은 구아닌이 되겠네. 그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겠고, 니은은 디옥시리보스다. 맞겠고, 디귿은 타이민, 리을은 구아닌. 맞고. 이제 리을 잘 봐봐. 이 DNA에서 A의 비율이 아데닌의 비율이 15%면 아데닌하고 마주보는 곳에 있는 타이민도 15% 아니야? 그지?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야? 두 개 합치면? 30%잖아. 전체 100% 중에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30%면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더하면 70% 하는 거 아니야? 그죠? 70%? 그럼 얘랑 반띵이잖아. 35%. 그래서 35%일 것이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좀 어렵죠? 좀 머리 좀 써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 합치면 100% 돼야 되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신소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